밤길을 걷던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원효.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죠. 어느 깊은 산속에서 밤늦게 길을 잃었고 더 이상 걸을 수 없어 근처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눕히고 잠들려던 찰나 목이 말라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바가지에 담긴 물을 들이켰습니다. 시원하고 맑은 물맛의 감사를 느끼며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굴 안으로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마셨던 것은 바가지가 아니라 해골이었고 그 안에는 썩은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어젯밤 나는 그것을 맑고 시원한 물로 느꼈는데 지금은 혐오스럽고 더럽게 느껴진다. 분명 똑같은 물인데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 세상이 더럽고 아름다운 것, 시원하고 역겹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다. 밤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마셨기에 맑았고 아침에는 해골을 보고 혐오했기에 더러워진 것입니다. 그는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와 훗날 한국 불교 사상에 큰 줄기를 세우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된 전설처럼 들리지만 그가 경험한 해골물의 깨달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해골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때론 그것이 너무 시원하게 느껴지고 때론 구역질이 날 정도로 역겹습니다. 그 차이는 때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툭 던진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웃으며 넘기고 누군가는 며칠을 괴로워하죠. 그 말 자체는 같지만 마음의 렌즈에 따라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갑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 이 한마디가 원효의 깨달음처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냥 좋은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마음은 억지로 밝게 만든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습니다. 해골물 앞에서 일부러 이건 맑은 물이야라고 되뇌인다고 해서 역한 냄새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죠. 원효는 해골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해골물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 문제였음을 자각했습니다. 어떤 만남, 어떤 실패, 어떤 상처가 어떤 날은 위로가 되고 또 어떤 날은 불쾌한 기억으로 남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은 우리가 세상을 칠하는 무형의 화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마음의 힘을 깨닫고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라는 것이 바로 고대 불교의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와 같지만 마음은 그 파도 위에서 방향을 잡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릴지라도 그 흔들림마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감정이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괜히 예민해지고 평소라면 흘려보낼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상처받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 마음은 왜 이럴까? 바로 이때 한 노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줍니다.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죠. 왜 사람은 착한 마음도 나쁜 마음도 갖고 있나요?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의 늑대는 어둡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지. 분노, 질투, 시기, 욕망. 다른 늑대는 밝고 따뜻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랑, 자비, 평화, 희망. 이 두 늑대는 매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운단다. 아이가 묻자 노인은 말했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답은 간단하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결국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에 집중하느냐가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것을요. 분노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세상은 점점 더 나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사랑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똑같은 현실도 따뜻하게 보이죠. 이것이 바로 원효가 해골물을 통해 깨달았던 일체유심조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다정한 말을 건넬지, 날카로운 말을 던질지, 이해하려 애쓸지, 오해한 채로 남을지. 이 모든 작은 결정들이 결국은 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인생의 많은 갈등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어떤 늑대를 키우고 있는가에 따라 흘러갑니다. 늑대는 언제나 싸우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늑대를 키울지 그 선택이 오늘의 나와 내 세상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은 과연 진짜일까요? 이 오랜 질문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로 답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깊은 동굴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뒤에서는 불이 타오르고 그 불빛에 의해 지나가는 사람들과 물건의 그림자가 벽에 비칩니다. 이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면 그게 말하는 것이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라 믿었죠. 그들에게 그림자가 곧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처음엔 햇빛이 너무 눈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진짜 세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무, 하늘, 사람, 태양. 그는 동굴 안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주합니다. 그는 너무 놀라고 감동해서 동굴 안의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지만 그는 이미 밝은 곳에 익숙해져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가 본 것이 진짜일 리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거나 위협합니다. 아무도 그가 본 진실을 믿으려 하지 않죠. 플라톤의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역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마트폰 화면, 뉴스, 타인의 시선,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믿어온 수많은 것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벽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 믿고 다른 길을 보려는 사람을 이상하게 바라봅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이 그려낸 하나의 상일 수 있습니다.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모든 게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식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의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세상이 공격적으로 보이고 사랑의 늑대에게 마음을 쓰면 세상이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림자만을 진실로 믿는다면 영원히 동굴 안에 머물게 됩니다. 동굴 밖으로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낯설고 외롭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더 넓고 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결국 어떤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림자인가요? 아니면 진실인가요? 플라톤의 동굴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누군가는 현실을 벗어난 그 어딘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단하게 믿고 있던 현실이 사실은 하나의 환영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처럼 우리는 가짜 현실이 진짜라 믿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인셉션의 코브처럼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영화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현실이 진짜인지 묻습니다. 이 영화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공상과학의 장르를 넘어섭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매일매일 누군가 설계해놓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해진 루틴, 사회의 기준, 보이지 않는 기대들. 거기서 벗어나려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의심받습니다.
동굴밖을 본 사람처럼 말이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모피어스로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가짜 현실에 안주하며 진실을 모른 채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파란 약과, 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빨간 약입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이 늘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음이 바뀌는 순간 현실도 달라집니다. 빨간 약을 먹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현실로 이끌죠. 네오가 매트릭스를 깨고 새로운 세계를 본 것처럼 코브가 꿈속에서도 마지막에는 자신이 믿는 감정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그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어느 것이 그림자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 판단은 결국 마음이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마음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동굴 속 그림자에 안주할 것인지, 늑대 중 어느 하나에게 먹이를 줄 것인지, 그리고 매트릭스의 빨간 약을 택할 것인지, 그 선택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있나요?